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의 마음을 기록처럼 남겨보는 이야기예요.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문득 돌아보면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생각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길까 말까 꽤 오래 고민했었어요. 1년 전 지난 겨울 저는 조금 아팠어요. 지난 겨울의 몇 개월 전인 9월 친정엄마가 오래도록 많이 편찮으신데요. 그래서 작은 합병증도 조심해야 되는데 고열 발생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됐었어요. 며칠에 한 번씩 병문안 오가며 떨어져 있어도 온 정신이 그곳에 쏠려있던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미뤄두었던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를 들었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 의사 선생님이 유방 초음파 검사 내내 계속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6개월 뒤에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냐고요. 저는 그랬었나? 기억도 가물가물했어요. 순간 흘려들었던 지난날의 저를 자책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결론은 큰 병원에 가서 수술로 제거하고 조직 검사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부터 검사와 진료의 긴 여정도 시작됐어요. 그때는 의료 파업으로 진료나 검사 하나 받는 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던 시기였는데요. 여러 병원을 거치며 기다림은 점점 길어졌고 수술 날까지 장장 3개월. 수술일까지 기다리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버거웠어요. 기다리는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애썼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 입 밖으로 전혀 꺼내지를 않았어요. 그땐 왠지 입 밖으로 꺼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도 같고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 시크릿 책 내용처럼 긍정의 힘을 믿는 편이지만 제겐 안 좋은 기억도 있거든요. 예전 첫 임신 때 5개월간 품었던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 좋은 생각은 전혀 못했었어요. 안 좋은 케이스가 설마 제가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었고 나는 아닐 거야 하며 긍정적인 생각만 했었는데 결과가 안 좋았었거든요. 언제부턴가 큰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겁이 나더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도 그때의 아픔이 떠오르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생각은 하기 무섭고요. 그래서 최대한 머릿속을 비우려고 애를 썼어요.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수술 날짜 기다리는 몇 개월 동안 저희 가족들은 집에서 전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던 중 이번 하루 앞둔 날 1월 1일에는 집에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해 두었던 다이어리를 중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큰딸에게 작은 메모와 함께 다이어리를 전달해 주었는데요. 메모를 보더니 아이가 울먹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눈이 빨갛도록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따뜻하게 웃으며 기분 좋으라고 미리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메모는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귀엽고 예뻤던 아기가 어느덧 이만큼 커서 벌써 중학생이 되네. 이곳에 기억하고 싶은 것, 힘들거나 속상한 것도 좋고 기록하고 싶은 것들 잘 담아봐. 언젠가 펼쳐보면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엄마가 1월 1일에 짜잔 하고 주려고 했는데 집에 같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줄게.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내면서 수술 얘기를 전혀 안 꺼내며 담담하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야 알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왔다고 생각한 시간이 아이에게도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겠구나 하고요. 바로 웃으며 안아줬어요. 왜 울어? 메모 내용이 그렇게 감동적이야? 메모를 괜히 썼네. 다이어리만 줄걸. 수술을 앞두고 고민하다 친정 아빠에게도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동안 걱정하실까봐 친정 아빠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왠지 전화 드리고 싶더라고요. 목소리는 엄청 나름 웃으면서 밝게 사실 저 올해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냥 전혀 걱정할 수술은 아니고 진짜 간단한 건데 혹시 나중에 아시면 얘기 안 했다고 서운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농담처럼 끝까지 정말 간단한 거라고 웃으면서 통화했고 오시겠다고 하시는 걸 오실 정도까지는 안 되는 정말 간단한 수술이라고 어차피 보호자 한 명밖에 못 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아이들과 가족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번 전날까지도 웃으며 담담하게 지냈는데 사실 혹시나 하는 생각들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살짝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예전에도 너무 벅찬 일 앞에서는 괜찮은 척 다 지나간 뒤에야 담담하게 부모님께 말씀드리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중에 우리 딸들이 커서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이 정말 힘들 때 기대고 싶은 그런 부모가 되고 싶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부모님이 모르고 계시면 속상하실까봐 전화드렸던 건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제 속마음은 오롯이 내 마음이 시켜서 나를 위해서 의지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란 그런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든 큰 일을 겪었을 때를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남편과 형제들도 큰 의지가 되지만요. 아프셨거나 감당 못한 큰 일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 느낌 조금은 아실지도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저와 통화 끝나고 나서 아빠가 언니, 동생에게 일일이 전화하시며 많이 걱정하셨다는 걸. 아무리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다고 해도 부모는 그게 아닌가 봐요. 언젠가 저의 절친과 대화 중에 나는 아이들이 컸을 때 정말 너무 힘든 일 있을 때 얘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다 제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근데 너는 네가 정말 힘든 일 있을 때 부모님께 말한 적 있어? 라고 물으니 친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어른이 되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들의 힘든 일을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자식은 걱정하실까봐 말 못하고 그럼에도 언젠가 이 글을 우리 딸들이 본다면 엄마에게는 꼭 다 얘기해 주길 간절히 정말 원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수술은 잘 됐고요. 다행히 조직 검사 결과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한숨 돌린 뒤 몇 달이 지나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일이 생겼었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6년째 접어들었는데요. 6년간 작업한 모든 자료와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리고 15년 넘는 사진들까지 담겨 있는 컴퓨터 하드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로 기사님을 불렀지만 기사님은 손상 케이스도 안 좋은 경우이고 복구를 장담 못 하신다고, 복구된다고 해도 한 달 이상 소요와 비용도 꽤 나올 거라고 하셨었어요. 그래도 복구만 된다면 기다리겠다고 바뀌었어요. 그동안의 작업 기록들이 모두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심장에 구멍이 날 것 같다고 해야 될지 시간이 멈춰버린 것도 같았고 생각도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갈비뼈가 아픈 건지 심장 쪽이 아픈 건지 조금만 움직여도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고 숨도 잘 못 쉬겠고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갈비뼈 쪽에 담이 온 것 같다고, 과도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갈비뼈 쪽이 담이 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드 손상에 이어 몸까지 아프니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어느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별말 아닐 수 있는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어떤 한 가지 때문이 아니라 눌러두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올라온 느낌이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막연한 먹먹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연한 먹먹함. 그동안 힘든 일들이 있어도 누르고 눌러왔던 어떤 것들의 집합체라고 할까요? 누구를 향한 게 아닌 제 스스로에 대한 뭔가의 서러움 같은 거였어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힘든 어떤 것들은 왜 꾸준히 찾아오는 건지, 그러다 예전 20대 때 읽었던 연금술사라는 책을 무심코 다시 펼쳐보게 됐어요.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도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인상 깊게 와닿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가진 걸 거의 다 잃고도 다시 길을 나서는 부분을 읽다가 그날은 끝이라는 말보다 아직 걷고 있다는 느낌이 먼저 남았어요. 잃는다는 게 꼭 끝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또 걸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길의 시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 후로 며칠 동안 제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나 데이터가 복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이 기회에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그 자료들이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었다는 걸 차분히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또 비워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요즘은 비워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둘째 아이의 입원, 저의 손목 화상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저는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됐어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들도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때론 힘듦의 고통이 커서 좋은 일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힘든 날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그저 평범한 날이거나 이미 충분히 좋은 날들이더라고요. 항상 좋은 것들, 늘 곁에 있는 것들은 점점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늘 곁에 있어서 무뎌진 마음이 모두 좋은 날들일 거라 믿어요. 가족의 웃음소리, 아무 일 없는 무탈한 하루, 함께 먹는 식사, 잠깐의 여유 속 믹스커피.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왜 자꾸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시기와 종류의 차이일 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순간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마음을 1년 뒤에 나에게 남긴다면 어떤 말을 써주고 싶으세요?